반지 안에 이상적인 물건이니까 꼭 누구나 투자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사실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얘도 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은 기존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셨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제 다음 주쯤 들어오시는데 전등을 한번 교체하려고 세입자분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개 제가 수리를 직접 해 놓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부천에 있는 반지하 빌라고 요청하신 사항 중에 전등, 저기 지금 보이는 전등이 좀 낡아가지고 이거 좀 교체해달라, 형광등으로 돼 있는데 기능상 하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교체를 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교체를 해드려야죠. 형광등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써서 해도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수리는 직접 하지 않는데 특히 전기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썼을 때 가격이 비싼 것들 있잖아요. 전기 작업들이.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전기는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형광등은 사실 내가 있을 때랑 사람을 썼을 때랑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서 형광등을 하나 사왔고 형광등은 LED 등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17,000원짜리 구매를 한 거예요. 혼자 하면 또 심심하니까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갑을 껴야죠. 전기 작업할 땐 뭐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긴 한데 몸으로 태득한 경험에 의하면 전기는 꼭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스위치를 내리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광등 작업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와이프가 애기 봐야 돼가지고 시간 관계상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지만 저는 외롭지 않게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되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이 형광등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저 같은 허술한 사람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뭐 제 생각에 직접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딱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거꾸로 뺐구나. 형광등 교체할 때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닥 선을 잘못 거꾸로 뺐네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두 가닥의 선을 뺐어요. 그리고 바로 새로 사온 LED 등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를, 천장에 고정된 나사를 다 풀고 이 지지대는 빼놓고 이런 나사 같은 걸 좀 옆에서 잡아주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빠르게 끝낼 수 있는데 오늘따라 와이프가 되게 보고 싶네요. 와이프가 있으면 좀 편하게 했을 텐데 원래 제 아들이 좀 커가지고 아빠 전등 달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겠죠. 그 전까지는 저 혼자 해야죠. 사람을 쓰는 거 아니면 저 혼자 하는 걸로. 설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항상 설치할 때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좀 해봤다고 여유 부리고 자만하다가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경매 입찰도 마찬가지고 이 집수리 하는 것도 내가 처음 할 때는 원래 실수를 안 하고 몇 번 해봤을 때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항상 초심자의 마음으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거창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전등 다는 거를 굳이 영상을 찍는 게 맞을까? 왜냐면 전문가분들이 많잖아요. 저 말고도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전문가가 하는 거 말고 초보자분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를 좀 보여드리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만만한 편이죠.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두 가닥의 선을 뽑았으니까 이제 전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오네. 잘 들어왔으니 이거는 끝낸 거예요. 거의 뭐 한 5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대요. 특히 방등은 교체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거실등은 얘보다 크니까 그거 할 때는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방등만 교체하면 되니까 방등 하는 거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버까지 씌웠으니까 이제 요 방안 완료! 확인! 잘 되네요. 다 완료를 했으니까 옆에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제 영상 댓글은 뭐 다 보니까 댓글을 달 때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댓글이라는 거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유튜브란 장소가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되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서 말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본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말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업무 특성상 말을 하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할 일도 많은 거죠. 항상
실수 중에 가장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매일 영상에 대고 한 10분 정도를 떠들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할 일도 좀 생기겠죠. 그리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댓글 하나 봤던데 왜 이렇게 반지하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반지하에 대해서 이상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적인 물건이라고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좋은 점만 그렇게 얘기하냐. 반지하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누수도 있고 침수 날 수도 있고 골칫덩이인 경우가 많은데 왜 좋은 점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길게 달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유튜브 그 댓글창에서 길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다 댓글을 달고 물론 그분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그거는 계속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제가 또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반지하에 대해서 왜 좋은 점만 얘기하냐고 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로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반지하를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저밖에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다고 사실 생각이 들어서 반지하 투자해라. 반지하는 진짜 수익률도 좋고 하니까 이상적인 투자 물건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반지하를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반지하 투자를 꼭 해야 된다, 반지하는 이상적인 물건이다 라고 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 아니면 제 영상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반지하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분의 얘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반지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저만 반지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반대로 반지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왜 반지하의 긍정적인 부분만 좋은 점만 자꾸 얘기하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모든 면에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거는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점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럼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아파트는 장점만 있느냐, 반지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저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덩달아서 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장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좀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장점이 있죠. 근데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예요. 반지하도 단점이 있죠. 근데 장점도 있겠죠. 근데 아파트는 보통 장점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근데 반지하는 사람들이 단점을 많이 봐요. 그래서 반지하도 다 장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반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저까지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다 아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으로 반지하 단점은 잘 얘기하지 않는데 다 아니까 라고 어쩌면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에 대한 선입관일 수도 있겠죠.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으니까 장점을 크게 바라본다면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반지하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사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반지하는 이상적인 물건이니까 꼭 누구나 투자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사실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얘도 잘 나오네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크게 본다면 해도 좋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해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입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선입관이 보통은 자기 직접 해보고 생긴 선입관이 아니고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생긴 선입관도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제가 해보지도 않고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걸 수도 있겠죠. 나는 반지하를 투자 안 하는데 반지하는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웃길 수도 있죠. 제가 해봤는데 반지하 습기, 누수, 곰팡이 있지만 장점이 크니까 생각보다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 그걸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제 생각엔 반지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이 든 게 반지하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셨는지 해보시지 않았는지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해보시지 않았는데 왜 장점만 얘기하냐 라고 한 거면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한번 돼보면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욕실 등을 교체를 해보겠습니다.